자, 어젯밤에 엄청난 게 터졌어요. 이게 또 단독이 많이 터지니까 단독이 단독같이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이 터졌습니다. 명태균이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저 이야기를 이제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 이야기가 일찍부터 돌았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새날에 대해서 고소고발 건이 많아서 제가 또 그것도 어떤 민폐를 끼칠까봐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명태균이 예전 그 옛날부터 창원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사우나가 아니고 이게 그 가이드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창원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말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앞에서는 말하고 못하지.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김영선 라인이고 김영선도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 때문에 명태균 씨한테 함부로 말을 못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예. 직함도 직책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 왜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으며 공무원 회의 자리에 왜 나타나가지고 가장 상석에서 자기가 회의를 왜 주재하냐고. 드디어 저게 터질 게 터졌다. 이제 국책 사업이란 말이에요. 국책 사업이면 말 그대로 대외비란 말이에요.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미 이자는 이 사업이 발표되기 5개월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저게 지금 작년 3월 달이거든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남 창원 국가 첨단 산업단지 창원 국가산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표하기 5달 전에 이미 명태균이가 알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명태균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를 했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요? 계속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윤석열이 3억 7천만 원가량의 여론조사를 이제 아무 대가 없이 해줬단 말이죠. 그중에 김영선 공천은 에피타이저 정도였던 거예요. 예. 근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실제로 어느 땅이 개발된다는 거를 미리 알아서 며칠 전에 안 거. 저번에 나왔던 그 현수막 근거는 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그때는 늦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이걸 알고 있으면 땅 살 수 있죠. 부동산. 네. 그런 상황들 속에 한 5개월, 6개월 전에 그걸 알고 있고 정부에서 내려오면 명태균한테 보고하고 막 이런 지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태균은 김건희, 윤석열한테 받을 게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왜냐면 김영선한테 월급 반띵, 세비 반띵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예. 거지만 산단이 발표되고 개발이 되고 해서 돈 버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게 드러난 거죠 지금 저게. 근데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정하는 건 뭐 연구 영역 결과 여기가 최적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자체가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이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부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에서 창원을 국가산업단지로 정해서 지정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창원으로 해주세요 한 거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게. 모든 지역에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은 창원으로 찍어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드러난 문건이요. 이게 4건의 문건 중에 나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제안서 이게 대회비야. 그러면은 지금 창원하고 두산하고 또 체코 원전 수출까지 연결돼 버리는 사건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창원 지역에 그 원자력 관련된 큰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코 원전이 어떤 좋은 이슈가 되면은 그 기업들도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창원시 내부 자료까지 있어요.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국가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 현황 보고,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현장 점검 대응 계획. 그래서 입지별 현황 비교, 거점 개발 계획, 유치 시설 목록. 그러면 여기서 명태균 같은 이제 뭐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죠. 이 정보가 미리 수개월 전에 알게 됐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명태균이 강혜경 씨를 포함해서 땅 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땅을 산 사람도 있고. 딴 사람도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걸로 크게 보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느낌이 나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통장도 다 오픈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현금을 챙겨주거나 뭘 따로 이렇게 자리를 주거나 이것도 다 마땅하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명태균 이름 하나 껴넣는 게 오히려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네. 아니냐. 그런데다가 야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원래는 다른 지역이 거론이 되고 있었던 지역에서 지금 창원으로 옮겨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원래 거론됐던 지역 분들은 지금 진짜 화를 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거 국정농단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보면 그런 거요. 양평군에서 최은순이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사요. 농지를 사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요거를 형질 변경해줘요. 농지에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 종점 바꾼 것도 거기 지금 그거 들어있잖아요. 보상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정부가 그걸 수용하면 보상금 이야기가.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구의원만 돼도요. 좀 썩어버린 지역 하면은 구에서 뭐 관련한 그 개발 정보 같은 게 나오면 그걸로 돈 버는 거야. 국회의원들 안 그런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내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예타 하나만 받아왔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국회의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 삽니다.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이게 국책 사업이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명태균한테 갔다는 이 단초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뇌물조사 해주고 대가로 받은 사실은 윤석열이 뇌물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뇌물은 여론조사로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제 또 기가 막힌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뉴스타파의 단독. 난 서울 간 적 없다고 좀 막 명태균이가 계속해서 자기 실드를 쳤지만 서울행 티켓이 계속 확인됐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명태균의 보고서 독촉했다. 계속 그 명태균 이야기 나오면 윤석열이가 뭐 빨리 지금 뭐 알려달래 보고해달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명태균이가 나는 그 여론조사를 막 돈 엄청 들여가지고 나 혼자 보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쳤지만 에이씨. 그랬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명태균이 대선 직전에 서울 비행기표를 끈 거 뉴스타파가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 일단 그건 궁금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뭔가 이제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태균이 왜냐하면 저 비행기는 대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그 자기 신분증으로 신분증으로 하기 네.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저게. 근데 너무 뻔뻔하게 저는 대선 기간 동안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은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김종인이 타지 말라 그래서 대선 기간 마치 뭔가 본인이 VIP처럼 타지 말라 그래서 안 탔다. 근데 저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도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주진우 라이브에서 본인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멈칫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안 탄 거 아닌가 했는데 비행기 티켓이 저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저거 말고도 지금 많은 건데 뉴스타파에서 저렇게 이제 갈무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소영 의원이 이제 국토위에서도 그거 며칠 전에 요구했거든요. 명태균의 비행기 탑승 기록을 보여달라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지. 지금 여론조사 보고서 안 온다고 난리다. 윤석열이가 달란다. 뭐 그래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돈 받으러 갔는데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나중에 더 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서울에서 며칠 뭐 상당 기간 지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저 정도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창원에 전화해가지고 여론조사 빨리 돌려 그러면 강혜경 씨가 열심히 기계 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로 딱 주고 저 이런 시스템이 그냥 사람 한 명 데리고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고 아 이거 진짜 여론조사가 간의 수공업이 가능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검찰이 명태균 수사 다시 한다 그러는데 이제 덮기 들어갔죠. 덮기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덮기다. 덮기. 근데 지금 보니까 강경영 씨가 그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이 2억 원이 넘는다. 처음에는 1억 2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2억 2,7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조돈을 받아서 윤석열 여론조사로 썼다.
그러니까 명태균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혼자 보려고 여론조사했다. 이게 무슨 웬 딸딸이야? 혼자 여론조사를 보는데 2% 올려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늘 뉴스토마토의 단독도 재밌습니다. 저기 뭐냐면은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은 이런 거예요. 이준석이가 명태균한테 들었다는 말이에요. 핵심에. 대표님도 아세요? 김진태, 이준석의 김건희 충성 맹세 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거는 명태균이가 이준석한테 했다는 말입니다. 이준석이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김진태한테 이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거기에 김건희가 간다는 정보를 명의 김진태한테 알려줘가지고 김진태가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진태가 뭐 경선만 시켜주면은 막 그랬는데 김건희가 거기서 오냐 선처하겠다 비슷한 걸 했다는 게 명의 주장이야. 윤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이 전화기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 자고 있는데 너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아, 부끄러워서. 저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해야지 나머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김진태 입장에서는 명태균하고 나하고의 둘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진태한테 저기 김건희가 어디 있으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연히 김진태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감한 현안은 명태균하고 나 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석이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태가 놀라가지고 그걸 대표님도 아세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황상무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황상무 상무. 네. 그래서 거기서 김진태가 빡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를 구워 삶아야 되겠다. 저기서 저 김진태가 갔다고 하는 것이 골프장인지 헬스장인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김건희가 골프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왜 야간 골프 그 뭐 주식 다 하고 뭐 블록딜도 하려면은 좀 체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었어요. 우회인데? 그다음 뭐냐면 권성동 제거해주겠다. 김건희가 이준석에게도 공천 개입. 웃긴 게 2002년 7월 이제 뭐 윤핵관이 나를 쫓아낸다 난리치고 있을 때 그때 김건희 쪽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권성동을 제거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야.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사실 칠불사는 그냥 양념 같은 거지.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가 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분노스러운 거예요. 이준석이 진짜 사기꾼이다 범죄자라는 게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당대표 하던 그 시절부터 김건희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 다 알고 있었다는 알고 거예요.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입 닥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 자, 또 화살이 이준석한테 간다. 문제는 온갖 군데 김건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그건 이제 재밌다. 윤석열 자고 있는데 딱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정진석이가 이제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야 황상무로 그거 하지 말고 김진태가 저러고 있으니 경선으로 하자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가 못하잖아 정진석한테. 그러니까 야 전화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전화기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 자고 있는데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야 부부관계 참 허물이었구나. 나이가 10살 정도 이상도 많은데 자기 남편한테 너라고 하는구나 이게. 이거는 뭐 일심동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야 나 진짜 부끄럽다 진짜. 그러니까 정경이라고는 일도 안 받는 자 펑펑남이 맞군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지가 뭘 한다고 감히 떠들면 이제 막 쿠사리 먹 그런 네. 거죠. 네. 야 씨발 진짜 야, 나 세상에 살다 이렇게 권위 없는 새끼 처음 보네. 자 명태균 게이트였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고구마님 감사드리고요. 명태균님 오셨네. 새날의 지리는 분석인데 오늘은 그냥 팍 시원하게 쏴버리는 해설 기대합니다.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명태균 씨 씨. 너무하시네. 감사합니다. 위생적으로 지냅시다. 좀. 네. 네.